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지난 5월 2일에 트리니티 프로젝트의 대표 마이크와 익스프레스파이.com 대표 갭이 필리핀 유명 라디오 방송 DWIZ에 출연을 해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오전에 제가 따로 자막을 붙여서 업로드를 하였고요. 영상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기본적인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부터 파이 네트워크가 타 블록체인들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또 설치를 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서 저는 다 담지는 못했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영상을 제가 뜻깊게 본 부분은요, 파이 네트워크는 이제 IT 관련 채널이나 크립토 전문 채널에서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크립토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 채널에서도 블록체인이 언급이 될 정도로 필리핀 내에서도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필리핀에서는 크립토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파이 네트워크라는 얘기는 한번 들어봤을 정도로 이제는 어떤 사회적 이슈와 같은 토픽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파이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성장을 해왔던 지난 3년을 한번 돌이켜보면 어떻게 성장이 되어 왔었는지 제가 충분히 체감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필리핀 사정이 좀 더 밝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 1년 동안의 변화만 보자면 필리핀이라는 국가에서는 이제 파이 네트워크라는 것이 스캠이냐 아니냐의 토픽은 이미 예전 얘기가 되었고, 현재로서는 이 파이 네트워크라는 프로젝트가 과연 무엇이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 사회에 어디까지 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토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잠시 나왔던 이 트리니티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필리핀 내 파이 생태계 발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서 파이 네트워크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기 그 전까지의 스토리도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필리핀의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열정이나 생태계 확장 프로그레스는 제 채널 영상을 통해서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확실히 한국보다는 생태계 움직임들이 더 빨랐었고 좀 더 적극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반만 하더라도 필리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작은 움직임들을 하나하나씩 다 포착을 해서 한국 파이 유저분들에게 소개를 자주 해드렸었고요. 예를 들어 세계 최초 TPL 방식을 통해서 파이코인 결제 매장을 오픈도 했었고요. 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수많은 P2P 거래가 성사되고 있음을 전해드려 왔습니다. 틀림없이 마케팅이 화려하진 않지만 이렇게 커뮤니티가 스스로 주도를 해서 메인넷도 나오기 전에 실물 거래를 하는 코인은 분명 드물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해드렸었고, TPL 거래를 통해서 파이코인으로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 배달을 시켜 먹거나 쌀이나 음료수, 휴대폰 데이터 등을 구매해 나가면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이 파이코인이라는 것이 타 코인들과는 다르게 실체가 존재하는 P2P 거래에 활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잠재력들을 보여드렸었죠. 참고로 파이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도 시작하지 않은 코인이 거래가 이렇게 성사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해 놓을 테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서 이 영상을 한번 검색을 하셔서 어떻게 파이코인으로 미리 거래가 성사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이 필리핀에서 암호화폐계에서도 손꼽힐 만한 엄청난 이슈가 하나 터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엑시 인피니티죠. 플레이 투 원 게임이 국민 게임으로 자리를 잡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파이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다른 암호화폐 성공 사례이긴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필리핀 국민 전체가 크립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얘기이니 이 부분도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전 세계가 모두 힘들긴 했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필리핀도 정말 힘들었었죠. 실업률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이 또 관광업으로 또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기가 좋지 않았었는데요. 딱 그 시기에 이 엑시 인피니트라는 플레이 투 원 게임이 열풍이 불어오게 됩니다. 이 열풍이 어느 정도였냐면 필리핀 사람 대다수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 스마트폰 하나로 집이건 실외이건 이제 이 엑시 게임을 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요.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 엑시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 수익 활동 하나로 다수의 가구가 코로나 시기를 버텨왔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first game that I heard, which is Play to Earn. So being said that, most people will actually be skeptical on playing a Play to Earn game. Kinalibangan ko dito eh.
Bisa nakaka 100 na laro. Huwag mawala yung action. Yun ang ano namin, panalangin namin sa Panginoon, sana huwag mawala. At konti, kumikita kami. Kahit pa paano, pambili namin ng gamot, siyempre. Kami matatanda na, puro gamot na lang. Siyempre, naging thankful ako kay Axie dahil kahit papano natulungan niya. 가족들의 학비라든지 심지어 연세 있으신 분들의 약재 비용이라든지 이런 지출까지도 큰 몫을 차지할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작년 6월 달에는 3, 4달러밖에 하지 않던 이 엑시 암호화폐 가격이 작년 11월에는 160달러까지 치솟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엑시 인피니트라는 게임을 온 국민들이 이제 몸소 체험을 함으로써 필리핀 국민들이 암호화폐가 가지는 그 잠재력을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여기까지가 현재 필리핀 전 상황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트리니티 프로젝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상에서 이분이 이제 마이크라는 분이죠. 트리니티 프로젝트 대표로 방송에 출연을 했었는데 파이 네트워크의 트리니티 프로젝트라는 것은 파이 코어 팀이 무엇을 만들고 이렇게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리핀에 거주하는 파이오니어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D앱 개발자들이거나 아니면 마케터들이거나 이런 커뮤니티를 합쳐서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겠다. 그런 프로젝트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원래 트리니티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삼위일체라는 뜻이고요. 이 트리니티 프로젝트의 큰 줄기는 파이토크라는 파이오니어 전용 SNS와 파이 관련 상품들을 사고 팔 수 있는 익스프레스 파이, 그리고 파이코인을 결제 매장으로 받는 곳을 소개해주고 있는 paiorg.com을 통합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메타로 바뀌었지만 페이스북 다들 아실 겁니다. 페이스북 플랫폼에는 개인 소셜 네트워크 컨텐츠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이 존재하고 거기서 개인 또는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해지고요. 또 상품의 판매부터 가입 서비스 이용 등 많은 기능 등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단순히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치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의 커다란 커뮤니티 공간에 가능한 모든 비즈니스 모델을 넣어서 자체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 이 페이스북이다, 메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트리니티 프로젝트 또한 그러한 성격이 강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이토크란 소셜 네트워크에서 얘기를 하다가 익스프레스 파이로 바로 넘어가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이코인으로 구매하는 또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파이ORG에 등록되어 있는 파이코인 결제 업체들이 미디어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서 자체 생태계 부트스트랩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저도 개별적으로 각기 지금 언급된 앱들에 접속을 다 했었고 글도 많이 올리고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개별적으로 활동했던 앱들이 모두 통합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예전에 존재했던 컨텐츠들이 한 번에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메인넷 전에는 모두 테스트 타입들의 컨텐츠라서 삭제가 되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 후로는 그냥 가끔 들어가서 확인만 하고 있는 정도이긴 합니다. 요즘 접속을 해서 이렇게 보면요. 현재는 더미 데이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프로그램 테스팅을 위해서 별 의미 없이 입력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값을 제 영상에서 굳이 보여드리고 이게 몇 파이로 어떤 상품을 살 수 있다 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좀 잘못된 정보를 드리는 것이기에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이 정도의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통합 프로젝트로 바뀌기 전에 각기 개별 앱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는 실제 업체들이 많이 실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또 저는 그분들이랑 전화를 해보거나 보통 짧게 메시지라도 나누어서 실체를 좀 확인하는 편이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필리핀 업체들이 한국의 파이 네트워크 생태계처럼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것들은 제 경험에 비추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테스팅 목적의 데이터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만 다시 개선들이 되면은 실제 업체들이나 상품들이 줄을 이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진짜 키포인트는 지금부터 언급이 될 겁니다. 이런 트리니티 프로젝트들이 여러 미디어에 자주 언급이 되고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 과연 필리핀 안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희망을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각 개별적으로 앱들이 따로 확장을 해나가는 각계 전투를 하는 것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서는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트리니티 프로젝트는 여러 파이 자체 D앱 개발자와 마케터들이 힘을 합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더 높은
커뮤니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유저를 늘려가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트리니티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이 타겟들을 보면 명확하게 그 뜻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 필리핀이라는 국가는 일단 성인 인구 절반 이상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돈을 100페소를 드리려고 해도 그 A라는 사람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통은 직접 만나서 그 돈을 주거나 아니면 뭐 웨스턴 유니언이나 LBC 같은 중개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개업체를 통해서 높은 수수료와 함께 돈을 송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송금이라는 것이 뭐 은행 계좌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A라는 사람이 그 중개업체의 다른 지점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돈을 타져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던 곳이 이 필리핀이라는 국가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체적으로 다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이런 금융 솔루션이라는 것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사용이 가능한 지캐시라든지 페이마야와 같은 디지털 지갑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나오게 되었고 모두가 이제 이 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국민 앱이 되어 버렸습니다. 단 이런 앱들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지갑이기 때문에 뭐 블록체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필리핀 내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이 디지털 지갑 앱 Gcash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필리핀에서 Gcash 계정 수만 5천만 개가 넘습니다. 페이마야 같은 경우는 그 뒤를 바로 쫓고 있는데 4천만 계정이 넘습니다. 필리핀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보았을 때 인구의 50%, 5천만 명인 것을 감안을 해보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필리핀 인구는 모두 Gcash나 페이마야와 같은 디지털 지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 지원금을 Gcash를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변화가 되었고, 저 같은 경우도 최근 2년 동안은 외출할 때나 대부분 쇼핑을 할 때나 공과금 같은 결제 업무는 다 Gcash 앱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 내 디지털 지갑이라는 것도 서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하는 그런 시대가 또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 앱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다음 단계가 암호화폐와의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전 제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이 Gcash의 CEO인 사종 같은 경우는 이 Gcash와 암호화폐의 파트너십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점 미리 알려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그냥 루머이지만 필리핀 파이 커뮤니티에서는 파이 네트워크가 이 Gcash와 손을 잡을 확률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사실 정말 많이 돌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완벽한 루머일 뿐이지만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Gcash 라이벌 회사이죠. 바로 페이마야에서도 최근 암호화폐와의 파트너십을 계획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Gcash와 경쟁 단계에 돌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일 먼저 필리핀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고 유동성이 좀 보장이 되는 메이저 암호화폐들을 선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지갑 앱에서 바로바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비트나 이더 같은 경우는 상징성은 있지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유동성이죠. 아무래도 그런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유저가 이 국가에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그리고 어떤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일단 파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타 블록체인에 비해서 필리핀 내에서도 이미 많은 유저들을 흡수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또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가 스캠이 아닌 진정성이 있는 프로젝트임을 또 강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리니티와 같은 잘 구성이 된 파이 프로젝트 팀들이 이런 대기업에게 계속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트리니티 팀에서도 타겟을 정하고 있는 것 중 저도 이 Gcash와 페이마야 같은 디지털 앱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는데요. 실제로 트리니티 팀원들이 다방면으로 여러 은행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마케터들을 더 많이 구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이 로드맵과 실행력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신뢰를 주고 있고 큰 점수를 주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일단 이 트리니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빠식 쪽에 오피스가 일단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시간이 되면 직접 방문을 해서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어 볼 생각인데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분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스토리도 제 채널에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